스트레티지는 여러 논쟁들이 많은 기업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정보들을 가지고 이 회사를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죠. 특히 이 회사의 회장 마이클 세일러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은 마이클 세일러의 과거 사기 전적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스트레티지 혹은 마이클 세일러 관련 영상에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댓글들입니다. 세일러는 2000년 닷컴 버블 때 금융사기를 일으켰고, 그 결과로 회사의 주가가 99% 폭락했다. 그러니 이런 사기꾼을 믿고 지금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제 옛날 영상에서도 구독자님들 중에 한 분이 비슷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몇 주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사는 미국에서 금융사기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우 중대한 문제고 큰 처벌을 받는 매우 심각한 행위입니다. 특히 주식 상장이 돼 있는 회사의 경영자라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이런 미연의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자 거래에 대한 트레이닝을 매년 받게 하고 시험도 보게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일러가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기꾼이라면 분명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공식 기록입니다. 25년 전인 2000년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그 회사의 경영진에 관한 기록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라는 것이고, 세일러와 다른 경영진들이 이런 벌금들을 내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 회사가 위반한 조항은 이 문단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당시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던 회사였는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만 소프트웨어의 판매가 즉각적인 수익으로 보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있거나, 납품이 완료되거나, 수수료가 확정되고 대금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볼 때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해당 판매가 이와 다르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능 향상 혹은 컨설팅 같은 성격으로 판매가 된다면 여기서 얻은 수익은 컨트랙트 어카운팅으로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당시에 어떤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팔았다고 해봅시다. 이 소프트웨어를 팔았을 때 소프트웨어 자체를 팔아서 올린 매출이 100만 불이고요. 이에 더해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과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해서도 고객들에게 100만 불을 지불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회계법상 이렇게 소프트웨어 자체를 판매한 100만 불은 그 해의 매출로 그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소프트웨어 지원과 업그레이드 비용 100만 불은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지원, 업그레이드 비용은 본인들이 약속한 차후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마다 천천히 매출을 보고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본 컨트랙트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회사가 이런 두 번째 부류의 매출에 관해서 컨트랙트 어카운팅을 하지 않고 그 매출들을 이 첫 번째 타입의 매출처럼 그 해에 한 번에 보고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회계 보고상의 오류 혹은 실수입니다. 재밌는 건 2000년 3월 20일에 회사 측에서 SEC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그 오류들을 인정하고 그 실수들을 바로 잡았다는 건데요. 그리고 바로 이때 이 회사의 주가가 60% 하락하고 다음날 세일러가 하루 만에 본인의 주식 가치 60억 달러를 잃었다는 이 유명한 기사와 사진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주주들은 이 회사가 3년 동안 365 밀리언의 매출을 올리는 줄 알고 투자했는데 그중 66 밀리언은 잘못된 회계 보고로 발생한 매출이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회계상의 오류였기 때문에 SEC 역시 당시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이 마크 린치라는 사람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일러는 최고 운용자로서 이 린치가 보고한 보고서들에 사인을 한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이 린치라는 사람의 책임이 워낙 컸기 때문에 3년 동안 이 사람이 회계사로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해서 이 마크 린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스트래티지에서 이렇게 일을 한 뒤에 이렇게 사고를 치고 6년 동안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한 기록이 이렇게 링크드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 다시 이 FPN이라는 회사에서 다시 CFO로 일하고 계시네요.
이분은 본인의 과거가 이렇게 저로 인해서 머나먼 한국 땅까지 알려지는 걸 알면 상당히 불쾌하시겠죠? 자, 아무튼 당시 2000년대 차트로 돌아가 보면 이때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본인들의 회계 오류를 인정해서 60% 주가가 하락한 날이고, 그 후에 몇 달 사이에 고점 대비 99%의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얼핏 보면 고이든 아니든 회사의 회계 오류로 인해서 회사의 주가가 99% 하락했고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진과 이 차트를 증거로 대며 세일러는 사기꾼이고 쓰레기다라는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당시 2000년 3월 아마존의 차트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 중의 하나인 이 회사는 비슷한 시기 94%의 하락을 경험했고요. 네트워크 회사인 지스코는 비슷한 시기에 90% 정도의 하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닷컴 버블이 바로 이때 터졌기 때문이죠. 즉, 이 첫 번째 60% 폭락은 이 회사의 잘못이었지만 그 뒤로의 폭락은 그 당시 인터넷 관련 회사들이었으면 모두가 겪었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때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고평가를 받은 건 이들이 범한 회계 실수 혹은 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이 회사가 그 당시 고평가를 받은 유일한 이유가 회사의 잘못된 회계 보고 문제였고 실체는 없는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니었다면 이 회사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고 그대로 망했을 겁니다. 이때 인터넷 회사들이 고평가가 된 것은 시장 전체의 문제였던 거죠. 제가 감히 예상하기로 이때 당시에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이런 회계 오류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이 회사의 주가는 아마 비슷하게 폭락했을 겁니다. 자, 이제 객관적인 사실들은 우리가 분석해봤고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는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 회사와 세일러는 회계상의 실수를 저질렀고 당시 최고 경영자로서 세일러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이런 자잘한 회계 보고에는 관심이 없어서 이런 실수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고의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SEC의 조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본인들이 이런 실수를 회사 자체에서 인정하면서 주가 폭락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 결정은 회사의 경영자로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물론 아마 이때 99%의 주가 하락을 제가 경험했다면 이렇게 좋게만 봐줄 수는 없었겠죠. 이 에피소드가 세일러와 회사 측의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건 저만의 결론이 아닌데요. 다시 이 SEC 관련 문서로 돌아와 보면 이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 회사의 경영진들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선에서 이런 벌금들을 내리고 조사가 종결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뭔가 이상하죠? 제가 분명 미국은 금융범죄에 엄격한 나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벌금만 내는 선에서 끝난다? 참고로 이렇게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은 SEC 조사 후 SEC가 판단하기에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는 않고 벌금을 내는 선에서 마무리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2018년 테슬라를 비상장시키겠다고 트윗을 했다가 SEC의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똑같이 이런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때 제2의 테슬라라고 했던 니콜라의 창업자 트레버 밀튼에 관한 SEC 문서를 봐볼까요? 제목부터 뭔가 강렬하죠? SEC가 트레버 밀튼을 사기죄로 기소했다는 내용인데 이 사람이 니콜라의 제품에 관해서 끊임없이 가짜 혹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다녔다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일러나 일론 머스크 때처럼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은 없고 이런 수사가 시작될 거라는 말만 있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4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니콜라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번에는 한때 실리콘밸리의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했었던 엘리자베스 홈즈에 관한 기록인데요. 이번에는 더 강렬한 제목이네요. 거대한 사기를 저지른 죄로 기소가 되었고 역시 비슷하게 이들은 이런 사기를 저질렀고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발표죠. 그리고 홈즈 역시 11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 고의적인 사기라는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세일러나 머스크처럼 아무리 많은 벌금을 내더라도 징역형은 피할 수 없었던 거죠.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세일러가 트레버 밀튼이나 엘리자베스 홈즈처럼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사기꾼이었다면 아마 25년 전 SEC의 문서는 이 회사가 회계법상의 실수를 저질렀고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부인하지도 않는 선에서 벌금만 내고 끝냈다는 내용이 아닌 이들의 사기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세일러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찾을 수 있었던 25년 전의 객관적인 기록이고 이 회계법상의 오류를 뛰어넘어 뭔가 고의적인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회계법상의 오류를 보고 세일러가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는 건 본인들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미 MSTR에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들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사람 사기 전적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회사 투자하면 망한다. 이런 게으른 비판은 어느 정도 걸러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회사나 세일러에 대한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회사의 경영진들을 믿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건설적인 비판들을 할 때에는 팩트와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팩트와 논리 없이 남을 깎아내리기만 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일입니다. 세일러처럼 충분한 노력과 논리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 뒤 남들의 근거 없는 비판과 조롱을 무시한 채 본인의 확신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배울 만한 점이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 회사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방금 말한 건설적인 비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